재활용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리사이클링을 했을 때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물질을 이용하는 방식이 다시 원료로 회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머티리얼 리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종이로 재활용하고 유리를 다시 유리로 재활용하고 플라스틱을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방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태워서 나오는 열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에너지 회수라고 합니다. 영어로 에너지 리커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용하는 방식이 머티리얼 리사이클링이 있고 에너지 회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원료 회수와 에너지 회수 전체를 다 재활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원료를 회수하는 것만을 리사이클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은 리커버리라고 하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원료를 회수해서 물질로 이용하는 방식은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방식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 공정을 거쳐서 재생 원료로 만드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계적 재활용, 미케니컬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이게 되고요. 다음에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화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순수한 재생 원료를 뽑아내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 물질에 여러 가지 첨가제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첨가제와 여러 가지 색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 플라스틱을 그냥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첨가제라든지 오염 물질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녹이게 되면은 이 플라스틱의 물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다운 사이클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순환 경제로 가려면은 물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려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계속 녹였다가 제품 만들었다가 다시 녹였다가 만들었다가 이런 단순 작업들을 반복해서는 물질을 반복해서 돌려 쓰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물질을 반복적으로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보다 순수한 상태, 천연 원료에 준하는 보다 순수한 상태의 물질로 회수해서 다시 이용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제 화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죠. 열을 가해서 분자 구조를 다시 해체시켜서, 그래서 이물질 같은 것들은 싹 다 걸러내고 다시 순수한 형태의 물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머, 모노머 같은 순수한 형태의 원료를 회수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화학적 재활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에도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압축 성형해서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용도로 태우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플라스틱을 열을 가해서 분해를 시켜서 기름 상태로 돌려서 이 기름을 태우는 방식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열분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태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플라스틱을 태운다, 그 소각이잖아요.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집어넣어서 산소가 탈 수 있는 물질과 결합해서 불길이 일어나면서 활활 타는 것을 연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소각인 것이죠. 그런데 열분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열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통 안에다가 플라스틱을 집어넣고 바깥에서 열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불에 타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연소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열을 가해 버리게 되면은 플라스틱이 분해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왔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에서 추출한 물질로 플라스틱으로 합성을 한 거니까 이것을 분해를 시켜 버리면 원래 합성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열분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산소를 집어넣어서 불길을 활활 태우는 방식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열을 가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하는, 그러니까 합성된 것들을 다시 분해를 시켜버리는 그런 열적 작용 방식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그 화학적 결합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재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시켜서 기름 상태로 만들어서 에너지로 회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름 상태로
분해시킨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플라스틱으로 재합성하는 방식도 있죠. 이것이 바로 원료로 재합성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가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녹이거나 압축하거나 이런 것을 기계적 공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 화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화학적 공정이 되는 것이죠. 그 기계적인 공정을 통해서 원료로 사용하는 방식을 기계적 재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화학적 방식으로 원료를 회수해서 이용하는 방식은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기계적 방식으로 가공해서 에너지로 쓰는 방식을 기계적 에너지 회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화학적인 공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회수해서 이용하는 것은 화학적 에너지 회수 공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신이 없고 복잡하죠. 이해가 안 되시면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다음에 공정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기계적 방식과 화학적 방식이 있다. 그래서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 다음에 기계적 공정과 화학적 공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물질 재활용, 머티리얼 리사이클링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물질 재활용하는 방식이 기계적 재활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M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MR이라고 하게 되면 머티리얼 리사이클링이라는 의미도 되고 미케니컬 리사이클링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크게 구분 없이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질 재활용하는 방식은 미케니컬 공정밖에 없었으니까. MR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머티리얼 리사이클링이 곧 미케니컬 리사이클링이 되는 거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화학적 재활용, 그러니까 케미컬 리사이클링 방법도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MR, 그러니까 물질 재활용이라고 했을 때 이 물질 재활용이 반드시 미케니컬 리사이클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물질 재활용이라고 한다면 그 미케니컬 리사이클링도 있고 화학적 재활용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회수하는 거, 에너지 리커버리 하는 방식은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에 따라서 세분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는 유형, 즉 그냥 태워서 바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 것이죠. 시멘트에 플라스틱을 집어넣어서 유연탄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바로 소각장 같은 곳에 집어넣어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보일러의 스팀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발전기를 돌리거나 하는 방식이 이제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는 유형이 되는 것이고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 재생 연료로 만드는 것이죠. 연료 형태로 만들어서 그 연료를 이용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SRF라고 하는 폐기물 고형 연료로 가공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태울 수 있는 시설로 가져가서 태우는 방식들이 있는 것이고요. 폐유를 가지고 정제 연료유를 만드는 방식들도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플라스틱 등을 열분해시켜서 여러 가지 연료로 만드는 방식들도 있을 것이고요. 유기성 폐기물들,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그 하수 슬러지라든지 이런 유기성 물질들을 생물학적으로 분해시켜서 바이오가스, 그러니까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료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다음에 이 연료를 가져가서 쓰는 방식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 회수 방식들이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회수와 관련해서 자꾸 소각이라는 용어도 쓰고 에너지 회수라는 용어도 쓰는데 도대체 소각과 에너지 회수의 차이는 뭐냐, 이 둘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혼란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소각과 에너지 회수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좀 삐딱하게 바라보게 되면은 이 에너지 회수라고 하는 것들이 소각을 미화하는 개념 아니냐, 일종의 그린 워싱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관점 자체가 아예 근거 없거나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조금 더 이제 미세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소각의 개념과 에너지 회수의 개념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걸 복잡하게 여러 가지 공학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만의 개념으로 좀 쉽게 정리를 하면, 일단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의 목적이 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우는 거면 소각이고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진짜 열이 필요해서 태우면은 에너지 회수로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령 제지회사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열이 필요해요. 자기의 생산 공정에서 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열을 얻기 위해서 석탄을 태울 수도 있고 석유를 태울 수도 있는데 이거 대신에 이제 쓰레기를 태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저쪽은 진짜 열이 필요하니까 저 열을 얻기 위해서 쓰레기를 태우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시멘트 소속로 같은 경우에도 시멘트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유연탄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쓰레기로 대체한다. 그러면은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들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쓰레기를 태웠을 때의 그 파생되는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게 되면 소각은 주 목적이 쓰레기 처리인 거고 파생되는 보조 목적이 에너지가 이용하는 게 되는 거고요. 에너지 회수는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태운 거고 그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태우다 보니 결국은 쓰레기가 처리가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주 목적과 파생 결과가 무엇이냐가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이죠. 더 복잡해졌나요? 어쨌든 소각과 에너지 회수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따라서 조금 미세하게 구분이 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기준을 딱 잡아내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소각과 에너지 회수가 그냥 같이 묶여 있는 상태로 혼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혼란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